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범죄자 이현우는 1992년생으로 올해 33살입니다. 그는 1년 전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건인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이며 일면식도 전혀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2022년 5월경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며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갑자기 접근한 이현우가 돌려차기로 가격했고, 그녀가 기절하자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성범죄까지 저지른 뒤 도주했다고 합니다. 입주민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1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녀는 해리슨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당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뇌가 자발적으로 기억을 지운 것이라고 하며 후유증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녀는 처음 병원에서 일어나 보니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발목 밑으로는 전부 마비가 와서 발가락도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의료진 역시 상황이 안 좋다고 언급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재활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후유증으로 치약과 샴푸가 헷갈리는 등 기존의 업무였던 디자이너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참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범죄자 이현우는 사건 발생 3일 만에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그가 핸드폰으로 서면에서 발생한 범죄 이력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건은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네티즌들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장사이신 유니버스에 의해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범죄자 이현우는 이미 전과 18범의 악질 범죄자였다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범죄자 이현우는 각종 폭행 및 성범죄 등으로 무려 6차례 소년원에 들어갔었고, 만 16세였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왔지만 한 달 만에 폭행치사 및 폭행 등 30회가량의 사건을 저질러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가량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출소 후 이현우는 20대 초반 10대 원조교제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 및 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범행이 그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미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본인이 세상에 하등 쓸모없는 삶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남 범죄자 이현우는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이미 악질 범죄자였고 일반 경호업체가 아닌 용역 깡패일 확률이 높다는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현우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그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며 고의가 없었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보자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고 하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하며, 참고로 이현우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7점으로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이현우는 3년형의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며 출소 후 피해자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같은 구치소를 사용한 동기 엄태웅의 증언에 의하면 사이코패스 이현우는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태웅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현우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전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다시 한번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용자를 향한 폭력 및 욕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이현우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빵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 고작 20년 후에 출소할 수 있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범죄자 이현우, 그는 지속적으로 보복성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자 이현우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출소 이후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동기의 진술에 의하면 이현우는 피해자가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고 있다며 얼굴 볼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현성은 매우 낮은데요. 한국의 교도소는 보안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탈옥은 불가능하며 전자발찌는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모니터링하는 경찰 또는 보호관찰들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현우의 판결 기준 나이가 30대이며 징역 20년 복역 후 출소 뒤에는 전자발찌를 20년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유로이 보복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 시점엔 이미 70대를 넘은 시점입니다. 물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반죽도록 때리는 범죄자 이현우의 성격 특성상 아예 보복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탈옥이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아는지
귀유 나갈 때를 노리며 자기 부모가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부러 한번 크게 다쳐서 외부 치료를 나갈 것을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거주지에서 최대한 먼 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행태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이나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전자발찌 훼손 사건들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범인을 곧바로 잡아들이든 징역 수십 년에서 심하게는 사형을 때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이 이를 저지르는 그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강화, 감시인원 증원 등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디 교도소에서 안에서 범죄자, 너희들끼리 범행을 저지르기를 바란다. 추가 형량을 받아 영원히 세상과 격리될 수 있게 말이다. 너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